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입덧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임신을 하고 초기 시기에 가장 힘든 게 입덧이에요.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은 임신 4주경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보통은 7주, 8주 정도에 이제 가장 심해졌다가 한 12주 정도 되면 거의 끝나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7주, 8주쯤에는 약간 미식미식거리고 이런 거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런 게 이제 아예 없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심한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 거죠. 일찍 시작하거나 그런 거랑 이제 관련 없이 심해지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한 상태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이제 먹으면 먹는 대로 이제 족족 개워내는 거죠. 구토로 이제 이어지는 이제 이런 과정들 때문에 영양 섭취가 불균형해지고 그리고 이제 자꾸 탈수 증상 같은 것들이 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탈수가 오게 되면 더 힘들죠. 그래서 더 어지럽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입덧은 더 심해지는 경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끝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임신 초기 때 이제 입덧 때문에 체중 증가가 거의 없거나 살이 오히려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중기쯤에 이제 회복이 돼서 충분히 이제 영양 섭취를 하면 엄마도 괜찮고 아기도 이제 잘 커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입덧이 계속 지속되는 분들이 있어요. 20주, 30주 이렇게 돼도 계속 이제 음식만 보면 토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많진 않지만 간혹 있어요. 내가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일도 할 수가 없고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뭐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적극적인 치료들 많이 하게 돼요. 기존에 가장 많이 하던 거는 수액 치료였어요. 수액 치료를 하면서 항구토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요. 이제 임산부한테 이제 비교적 안전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약재들을 써서 조절을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항구토제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염 같은 거 걸려서 오셨을 때 쓰는 약재들이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항암 환자들 있죠. 항암에 대한 이제 부작용으로 구토 같은 부작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좀 강한 항구토제를 쓰는데 그런 거를 이제 써볼 수가 있죠. 임산부들한테도. 그런데 그게 효과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안 나와요. 임산부들은 이제 호르몬에 의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 호르몬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제 그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건 거죠. 그런데 호르몬 원인이라는 게 애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그렇게 이제 겪고 지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심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입덧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 처방을 드리게 됐어요. 이전에는 이 약이 승인되지가 않았었어요. 오해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드시고 나서 기형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거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잘 사용을 하다가 한동안 사용이 중지됐던 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완전히 안전하다. 이전에 그 연구는 뭔가 문제가 있었던 연구였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처방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고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기존에 처방을 드리던 어떤 수액이나 항구토제 주사로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보다 이제 훨씬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복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꼭 병원에 안 오셔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이 약이 나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 써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덧이 조절이 안 되니까 수액 치료는 물론이고 팔찌 같은 거 있었어요. 어디 자극해가지고 좀 입덧을 적어지게 만든다든지 어디 혈 같은데 이런 데 자극을 한다든지 그런 데까지 간다는 건 뭐예요?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확실한 방법을 쓰지 그런 이제 다양한 이상한 방법들을 쓰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정착이 됐고요. 이제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한테도 충분히 홍보가 돼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아요. 1, 2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사용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딜 가도 쉽게 처방 받으실 수 있고 사용하기 간편하고 좋은 약이 됐어요. 문제는 좀 비싸요. 이게 보험 적용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 병원에서 처방 받아 가시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약국에서 구매하실 때 비용이 조금 들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약이 오리지널 약으로 디클렉틴이라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 디클렉틴을 이제 복용을 하시게 되면 처음 복용은 이제 자기 전에 복용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자고 일어나서 아침 공복 상태에서 가장 이제 입덧이 심하시기 때문에 저녁에 2알을 드시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상태를 좀 조절할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런데 아침에만 심한 게 아니고 난 저녁 때 심하다 아니면은 뭐 하루 종일 심하다 이러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2알에서 조금 더 늘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알 드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이제 조절이 잘 안 되고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가장 많이 쓰는 경우 하루 4알까지 쓸 수 있거든요.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2알 이렇게 복용을 하시면서 조절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이거를 드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입덧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이걸 드시고 속이 조금 괜찮을 때 공복이더라도 이제 음식을 자꾸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공복일 때 가장 힘들어요. 공복일 때 메스꺼움도 심하고 처음 음식이 들어갈 때가 가장 고비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위에 이제 있는 음식 양을 조금 채워 놓을 수 있으면은 그렇게 이제 많이 메스껍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약을 먹고 괜찮아지셨을 때 자꾸 이제 자기를 격려해서 먹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비스킷 같은 거 냄새가 나지 않는 종류부터 좀 드셔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먹을 수 있는 종류들이 늘어나면 조금씩 이제 종류나 양을 늘려가 보시면 입덧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약 복용은 조금 길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임신 중에 이제 안전하다고 판명이 되어 있는 약이기 때문에 입덧이 조절되는 동안 충분한 기간을 복용하시고요. 그래도 이제 임신 중에 약 먹기 찝찝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드셔보시면은 신세계예요. 내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임신 중에 복용을 했었고 완전히 좋아지는 한 13주 정도까지는 복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드시게 되면 부작용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잠이 너무 많이 와요. 포함되어 있는 성분 중에 그런 이제 성분들이 있어서 잠이 좀 오는 거. 그래서 이제 수면 시간이 길어지죠. 그렇지만 이제 또 좋은 점도 있어요. 피로 회복에는 좋거든요. 그 임신 초기 때 굉장히 피곤하고 나른하고 이런 시기 때 충분히 잠을 잘 수 있어서 밤 동안 충분히 자고 낮에 이제 일상생활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매일 뭐 3번 이렇게 드시게 되면 하루 종일 조금 더 나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긴 시간 드시는 약은 아니니까요. 좋아하실 때까지 충분히 복용하시고 영양 섭취 충분히 하시고 특히 수분 섭취 물이나 이온 음료 같은 거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탈수가 안 생기고 탈수가 안 생겨야 아기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그리고 입덧도 빨리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